우리 드디어 3단원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시간도 가졌죠? 모두들 잘 조사해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이번 단원의 이름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 가지 기체예요. 이번 단원에 배운 기체들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만든 기체의 이름은 산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주사기 피스톤으로 압력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도 배웠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혹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목욕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제일 거품이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단원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을 맨 바닷속 잠수부를 본 적이 있나요? 잠수부가 맨 통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면 그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각각의 성질을 탐구할 거예요. 그리고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의 변화를 알아보고 공기를 이루는 기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거품이 오래가는 목욕제 만들기에 도전해 볼 거랍니다. 그럼 3단원 여러 가지 기체를 학습해 봅시다. 우리 3단원 시작했을 때 예쁜 거품 만들었던 거 생각나나요? 우리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었어요. 이때 아이오딘과 칼륨은 과산화수소수가 빠르게 산소로 분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눗물은 거품이 잘 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식용색소로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내지요. 이 거품에 향불을 넣어봤던 것도 기억나나요? 어떻게 됐었죠? 맞아요. 향불이 더 커졌었어요. 본격적으로 산소를 만드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산소를 만들 때 두 가지 물질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앞에서 나왔던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과산화수소를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둬도 산소로 분해돼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가 이산화망간과 만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산소로 분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산소가 든 직기병에 향불을 넣어 불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모은 산소에 향불을 넣었더니 불꽃이 크고 밝아졌어요. 이렇게 산소는 다른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로켓의 연료를 태울 때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호흡이 곤란한 응급 환자의 산소호흡 장치에도 이용됩니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압축 공기통에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는 각종 금속을 녹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로 넘어가 볼게요.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도 했었어요. 이산화탄소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물질 무엇이 있었죠?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예요. 이 두 물질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모은 이산화탄소에 향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향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소화기에도 사용이 된답니다.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소화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이산화탄소에 석회수를 부으면 석회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어요.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는 또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부르는 말로 이것의 온도는 약 영하 78.5도씨이고 기체 상태가 되면 세균과 곰팡이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영하 78도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겨울에 진짜 추운 날도 영하 10도, 영하 20도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사면 함께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그걸 손으로 만지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담아둔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는 조끼가 물에 빠질 때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내어 구명조끼를 부풀려 물에 뜨게 합니다. 구명조끼에는 이와 같은 자동식 외에 줄을 잡아당겨 수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위해서 피스톤도 눌러봤어요. 압력을 세게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피스톤이 많이 들어가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눌러도 부피가 줄지 않았지만 기체는 세게 누르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압력을 크게 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반대로 압력의 크기가 더 작은 하늘 같은 경우에는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졌어요. 우리 삼각 플라스크에 풍선을 끼워서 따뜻한 물과 얼음물에 넣어 보았어요. 각각 고무 풍선이 어떻게 변했었나요? 따뜻한 물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으면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올랐고, 반대로 얼음물에 넣으면 고무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겠지요? 플라스틱 스포이드로 한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빨간 색소가 위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반대로 얼음물에 넣으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색소가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요.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질소 기체는 과자 봉지에 쓰이고요. 수소 기체는 수소 발전이나 수소 자동차에, 네온 기체는 네온 사인에, 헬륨 기체는 헬륨 풍선에 쓰여요. 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공기는 지금과 똑같을까요? 달랐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이, 선생님, 과거의 공기를 어떻게 알아요? 공기는 지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끝인걸요? 그럼 사람들은 과거의 공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과학자들이 빙하를 뚫어 얼음 기둥을 꺼냅니다. 이는 얼음에 갇힌 과거의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해 농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눈이 쌓이면서 알갱이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데 눈이 녹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 다져지면 그 무게 때문에 단단한 얼음으로 변합니다. 이때 얼음 속에 공기가 갇히게 되고 과학자들은 이를 채취해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얼음이 얼면서 공기를 가두게 되고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는 계속 녹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수만 년 동안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수만 년 전의 공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분석해서 과거의 공기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색깔과 냄새를 관찰하고 향불을 넣어보고 석회수를 넣어보았어요. 성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고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져요. 그리고 금속을 녹슬게 하는 성질이 있네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고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지고 석회수를 뿌옇게 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압력을 약하게 가했을 때에는 기체의 부피는 조금 작아지고요. 압력을 세게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많이 작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져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올랐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다시 작아져요. 그러면 공기를 이루는 기체는 대부분이 어떤 기체라고 했지요? 맞아요. 질소예요. 질소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산소 2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체들이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관점 32쪽을 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32쪽, 33쪽을 미리 풀어두라고 했습니다. 안 푼 학생들은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 넣읍시다. 보기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네온 등 기체가 있네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가 만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할까요? 자, 기체를 보니까 묽은 과산화수소수, 이산화망가니즈, 과산화수소수, 여기 힌트가 있네요.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둬도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산화망가니즈랑 만나면 더 빨리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한다. 2번, 진한 식초와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할까요? 자, 여기에도 힌트가 있네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좋아요. 3번, 공기는 대부분 무엇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기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어요. 방금 전에 한 거네요. 대부분 질소 기체가 78%나 차지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2번, 우리 생활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예를 두 가지 써볼게요. 자, 산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인 응급 환자나 아니면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 등에게 산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죠. 호흡 장치에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TV나 혹은 공사장에 지나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때 산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사용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써도 좋습니다. 자, 3번.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집기병에 기체를 모은 뒤에 석회수를 넣고 흔들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뿌옇게 변했네요. 집기병에 있던 기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뿌옇게 변하게 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지요? 좋아요. 그러면 옆으로 가서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산화탄소 기체에다가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꺼졌죠. 그걸 이용해서 불을 끄는 소화기 이용하고요. 그리고 탄산음료 속에 이산화탄소 많다고 했고요. 드라이아이스의 정체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낮은 온도에서 얼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이거는 어떤 기체라고 했죠? 산소 기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다음은 혜은이가 압력 변화에 따른 공기와 물의 부피 변화 실험을 한 뒤에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공기가 든 주사위 피스톤을 눌렀을 때 공기의 부피는 그대로였다 라고 했어요. 공기가 든 주사위 피스톤을 누르면 공기의 부피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지요? 더 작아집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물이 든 주사위 피스톤을 눌렀을 때 물의 부피는 그대로였다. 어때요?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였다. 얘는 맞습니다. 자, 6번. 어느 여름날 정오, 삼촌은 햇볕이 내릴 때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 안에는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왔을 때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일지 써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과자 봉지를 넣었다고 했어요? 햇빛이 내릴 때는 주차장. 뜨거운 여름날 차를 타본 적이 있나요?
그 안에는 엄청 뜨거워서 이 과자 봉지도 같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아, 뜨거워졌다. 온도랑 관련이 있네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까요? 과자 봉지의 부피는 더 커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더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과자 봉지가 그 까닭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었을지는 썼으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단원 마무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